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전화는 02-2000-4989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 들어가 볼게요. 최현범 매니저님,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걸로 오늘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유용님, 저희 애청자시죠. 천사의 유용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종목은 카카오페이예요. 62,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입니다. 자, 사연은요. 더 오를 줄 알았는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오너 리스크 때문인가요? 비중도 작으니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아버지 최현범 매니저님 도와주세요. 사실 뭐 최현범 매니저 포트에 카카오페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까지 커버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채팅창에는요. 오늘 김범수 씨가 15년 구형을 받아가지고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같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초도부터 말씀드리면 공소장 불허가 변경이 또 불허가 돼가지고 그런 사업적 리스크는 또 굉장히 바이럴이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 그룹주에 이제 들어온다 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희석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하한가를 가는 그런 재료라든가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카카오페이가 갖는 어떤 좀 제가 볼 때 좀 약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저는 좀 걸려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관점을 좀 포트폴리오에 항상 좀 한두 종목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관철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카카오페이는 조금 아쉽지만 지금 바이럴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럴이 지금 심한 종목들은 일단은 좀 제외를 시키셔서 저는 월요일 시초가에 좀 일단 정리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행히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그런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오늘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또 발현되었던 다날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LG CNS 그리고 헥토파이낸셜 같은 종목들 조금 더 저점 매수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대체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카카오페이는 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항상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뭐 다날, 헥토파이낸셜은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좀 9월의 찬스를 우리가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하나 좀 들어와서 같은 의견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카카오가 6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의 비중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차이점은 있을 것 같으세요? 차이점은 확실히 있죠. 주가로 봤을 있을 때 것 차이점이 같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가의 지금 7대 산업 중에 이제 AI 쪽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생성형 AI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면은 카카오 쪽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에 대한 여지, 플랫폼 쪽에 대한 여지가 있고요. 네이버에 대한 또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움직이는 다 조금씩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졌으면 저는 좀 더 많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조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의 카카오 페이뱅크는 일단은 좀 배제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까지 묶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박철순 대표님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315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올릭스를 보내주셨군요. 매수가 47,530원. 그리고 비중도 꽤 많으세요. 50% 비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셔가지고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함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마 손절보다는 익절 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올릭스는 주가가 너무 핫해요, 진짜. 일단은 뭐 올릭스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또 주목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최근까지도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기술 수출을 이미 함으로써 수익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릭스 역시 그거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시 치료제라든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주가 추이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오늘 61,800원에 끝났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고가에 마무리가 될 정도로 일단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주요 수급 주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일단 강력하게 매도세로 전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라면 당연히 기술적 저항을 뚫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아까 보니까 지금 47,500원 정도, 47,530원 이렇게 되신다고 했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절대 기다리면 안 되시겠죠. 일단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 달에 직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이죠. 한 5만 한 3,000원 구간 이 정도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매물 저항을 좀 뚫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또 잡으시면 됩니다. 좋은 기업들이 보면은 이런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일단 팔아 놓으시고 다시 한번 저점 만들 때까지 관심 종목군에 넣어 놓으셨다가 다시 또 재매수를 짜시는 게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포트의 변동성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현명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일단 5만 3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는 사실 목표가를 짧게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한 10% 정도 상향 된 금액이죠. 한 6만 7천 원 정도 선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 나온다면 역시나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 상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오늘 핫한 종목이었었는데 매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화 엔진. 매수가 47,000원에 3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실수로 종가 전에 못 팔아서 오늘 이거 못 팔았다. 월요일에 팔 건데 오늘 슈팅 나와서 다음 날에는 많이 하락할까요? 걱정이네요. 강제 장기 투자 될까 싶어서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최현범 엔지님 오늘 본장보다도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빠져가지고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종가는 46,850원입니다. 오늘 너무 핫한 종목이라 좋긴 했는데 야 이거 전략 어떻게 좀 잡아가는 게 좋으실까요? 저도 이거 한 달 내내 기다린 종목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기자재 쪽에서도 이제 우리 동성화인텍 갈 때는 이제 본행제 쪽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이제 계속 메인은 엔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SS 엔진도 이제 미리 말씀드렸었고, 하나 엔진이 또 왜 안 갈까 이제 계속 기다리는 관점이었는데, 하나오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8월 달에 조금 주춤하는 점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하나그룹주들이 어느 정도는 주춤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그룹주가 지금 그 어느 그룹주들에 대한 수급보다 가장 뛰어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내내 지금 어떻게 보면 길을 좀 모으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5년 만에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자, 지금 실수로 못 파셨다고 하는데 굳이 월요일 시초가에 막 던지는 듯한 그런 30% 비중을 매도하지 마시고 상황을 조금 더 보신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나온 기자재 종목들이 한 번 더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HA 중업 보시면 이거래일 연속 아시죠? 그래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바로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저는 조금 더 욕심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앞자리 다행이네요. 바꿔서 5만 원 넘게도 보시는 관점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님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 엔진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 매수가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29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5%예요. 29만 5천 원에 비중은 5%. 혹시 매수한 시기가 언제쯤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요? 엄청 네.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그나마 물타기에서 좀 낮춘 거예요. 그러시군요. 일단은 매수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낮춰놓은 상태. 그리고 작전이 통하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래도 최고가를 좀 달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네네. 그래도 물타기 전략은 성공을 하시지 않으셨나 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타기 치고 비중이 되게 적으시네요. 물타기를 그냥 천천히 조금씩 한 주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예. 네, 그 이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빠져나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될지 그게 궁금해요.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박철순 대표 연결해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어떠십니까? 일단 현대차와는 별개로 주가가 더 잘 가고 있어요. 네, 뭐 현대차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근데 현대차도 사실 지금 뭐 저평가 배경이 있고 맞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대부분 다 뭐 다른 우리가 최근에 뭐 이슈되는 종목들보다는 항상 실적 대비 저평가 비력은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관심은 필요한데요. 일단 오랫동안 또 기다리셔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수익권까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서비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품 매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 사업 쪽으로 좀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장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붙으면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실 지금 현대차랑 한번 함께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오늘 조금 오히려 이 종목 좀 밀리는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도 보면은 그렇게 또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끊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 매도를 했지만 반대로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투자자별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 양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5%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로봇 사업이 붙으면서 훨씬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현대차보다는 매력적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뚫어야 될 만한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죠. 이왕이면 일단 7월달 고점도 뚫어야 되는 그런 저항선이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난 7월달 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표가를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그리고 다만 지금 매수가가 29만 5천 원 정도 요 부분이신데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일단 혹시라도 증시가 좀 흔들린다면은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30만 원 선에서는 끊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선이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도하셔서 일단은 지금 현재 평균 매수 단가보다는 위에서 수익으로 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29만 원 또는 28만 원 정도 선에서 요 선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3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8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문자가 좀 들어와서 저희가 묶음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목명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한온 시스템입니다. 자 매수가가 7,450원 15%의 비중 1384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멘트는 현대모비스로 갈아타도 될까요? 50% 손해입니다. 문자를 주셔서 좀 디테일한 이야기는 일단 못 해보는데 매수가를 보면 한온 시스템을 비교적 최근에 사신 거라고 추측은 현재 좀 되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을 가지고 버티는 게 괜찮을까요? 모비스로 갈아타는 게 좋은 전략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사실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아무래도 지금 한호 시스템 재무 요약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순손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과거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턴어라운드가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PR까지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좀 사실상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증거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좀 더 우위라고 보고 있는 건 맞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종목은 단기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는 아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맞고 현대모비스는 전 고점까지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선도 좀 얇아졌다라는 관점에선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런데 자동차를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때 계속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중에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중에 장비주들 보면은 뭐 PSK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실적 굉장히 좋은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가 좀 잘 나오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신다면 저는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손실폭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대모비스 들어보면서 한원 시스템 좀 묶어서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HD 현대 미포? HD 현대미포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1만 9천 원에 네. 3% 정도 돼요. 그날 21만 막 엊그저께 가는 날요. 그저께 사셨군요. 예. 그래서 좀 올라탔더니 합병한다고 그 다음날 막 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합병하게 냅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합병은 일단은 가실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결국에 이거를 기다리고 추가 주식 현대중공업과 합병이 되면서 추가 주식을 받는 걸 그냥 기다리실지 아니면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좀 손실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하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현범 매니저님, 그저께 급등하는 와중에 매수를 하셨고 어제 오늘 주가가 그렇게 일단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현대미포는 어떤 가능성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일단 현대미포를 선택하셨을 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단기로 이제 대응하실지 그리고 이제 중기 이상도 괜찮으실지에 대한 여부가 좀 궁금한데 시청자님 어떠세요? 단기로 괜찮으세요? 아니면 중기도 괜찮으세요? 중기로 봤어요. 제가 그거 말고 중공업을 봤는데 너무 비싸서 이것도 같이 막 가기래 그날 이게 더 낫겠구나. 그러고는 그냥 이걸 샀더니 그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짧게 그래서- 요약을 잘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네네네네. 12월 달에 이 사명이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도 열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3달 동안 이어질 텐데 지금 합병 비율이 1대 0.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게 되면이 현대중업을 5주 받게 되면 현대미포는 이제 2주 정도 책정이 되고요. 그래서 현대중업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합병 가능성은 그냥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7년 전에 이게 현대 3호 중공업일 때 현대미포랑도 우리 한번 합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 현금이 조금 이제 아쉬워서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불발이 됐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합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장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적으로 보는 게 노조 갈등이죠.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잡음들이 있겠지만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조선의 역사적인 프로젝트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현대미포를 단기가 아닌 중기선을 보신다라면은 비중을 조금 더 타셔도 될 정도의 지금 저는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도 현대중공업이든 지금 다 같이 가는 구조에서 12월 달에 현대중공업으로 탈바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포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잠깐의 등락이 좀 나오겠죠, 당연히. 엄청 큰 대규모의 매머드 기업이 이제 탄생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리는 바람에 갈 때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뿌리가 뽑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그리고 내년 1월까지 한번 보시는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중공업은 좀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미포는 못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잘 안 올라가고의 차이가 근데- 오늘도 한 3% 정도의 차이가 났고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서 수급을 결정하는 거는 저는 외국인이 이제 결정을 해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막 들어가졌으니까 9월 달 내내 좀 우리가 흐름을 또 금리나 이슈도 있으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HD 현대미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저희가 또 평일 월화수목에 진행을 하고 있는 용호상박 이 시간대 좀 진행이 되는데 그때 또 조선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항상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때 방송 함께 보시면서 또 인사이트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미포 이야기 해봤고요. 자, 이번에 유튜브 채팅창에 또 상담이 올라와 있어서요. 박철순 대표님 가보겠습니다. 이우봉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콜마 BNH 매수가가 52,800원 그리고 7%의 비중입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콜마 BNH를 매수가 가격만 봐도 진짜 오래 들고 계셨구나라고 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현재로서는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사실 이 K 국장에서 경영권 분쟁만큼 주식을 뜨겁게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데, 근데 이 경영권 분쟁만으로도 매수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고민되네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권 분쟁만으로 지금 매수가 5만 원대 이상까지 가기는 사실상 뭐 거의 역사상 없었던 예.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기다려온 만큼 만약에 지금 비중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비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2, 3년 정도 좀 길게 보시면서 조금 비중을 좀 늘리시는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주기적으로 계속 연 단위로 봤을 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숫자만 봐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유지가 됐어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하향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만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화장품 소재 쪽도 하고 있는데 왜 못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드디어 200억 원대까지 내려왔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70억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해부터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앞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요거는 일단은 장기 관점 아니라면 일단 목표가까지 갖고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은 지금 만약에 단기로 만약에 팔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일단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현금화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장기 2, 3년짜리로 보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한 15% 정도까지나 아니면 20%까지 한번 늘리실 것까지 고려해서 장기 투자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마 B&H에 대한 전략 단기와 장기 두 개 다 알려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현범 매니저님. 자, 일단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비중은요? 4,500원에 또 언제 조금 먹고 들어가 봤더니 이거 좀 가져가도 될나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 일단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500원이요. 64,500원 비중은요? 5%. 5%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64,500원이면은 아마 비교적 최근에 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다. 7월이나 8월 중에 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했어요. 네, 지난주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회복한 상태, 앞으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치고 사실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근데 뭐 네네네. 좋다 해서 샀더니 네, 상담 가볼까요? 네, 저는 원전을 생각하실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고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종목 중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원전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SMR을 정말 구축을 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의 EZL 파워랑 또 협력한 또 과정이 또 있고요. 그런 지금 계속해서 투자금이 들어간 부분들, 회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잠정적으로 26년, 27년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원전주의 대표 종목으로 딱 하나만 꼽자 두산 에너빌리티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단기 관점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째, 그러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하락폭이 살짝 나오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이슈가 있었던 웨스팅하우스 건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과의 지금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조선이랑 원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화학발전이랑 그리고 태양광 쪽, 이쪽 풍력 쪽 다 내려버리고 있죠. 그래서 원전주들 괜찮으니까 이 종목은 끝까지 한번 들고 가시고요. 고점 돌파인 7만 원도 가능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80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코미코 매수 7만 1,000원에 하셨고요. 비중도 많네요. 오, 40%. 매수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코미코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새 반도체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 공장 미국 건설로 들어갔어요. 네, 증설 이슈로 장비주들이 먼저 올라갔죠. 미국에 진출에 있어서 혜택 받은 것 같아서요. 9만 원 정도 목표가 보고 있는데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박철순 대표님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쵸?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원래 코미코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삼성전자 살 때 항상 코미코를 왜 같이 안 사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삼성전자도 너무 좋은 회사지만 코미코의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고객사를 갖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죠. TSMC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 기업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세정과 코팅 쪽이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정밀 세정, 정밀 코팅인데 이 세정과 코팅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효율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이 회사의 고객사로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뭔가 업황이 좀 안 좋을 때, 하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괜찮을 때,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당연히 여러 고객사를 갖고 있는 코미코를 사는 게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코미코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신규 팹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의 어떤 매출들, 근데 신규 팹을 단기로 늘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2026년 말 7년까지도 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요가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H20을 이제 못 가게 한 상황. 물론 지금 다시 보내려고 엔비디아와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이제 개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장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코미코의 수주가 더 많이 늘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아쉬웠던 이 반도체 파운드리 쪽 지금 굉장히 이제 다시 또 불이 붙었잖아요. 네. 여기서 매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신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고객사,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력 고객사가 모두 다 투자를 통한 수주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저는 뭐 9만 원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작년 고점까지는 1차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98,400원이 고점이었는데 일단 직전까지 봐서 저항 고려해서요. 9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항 나온다고 해도 한 74,000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이쪽 뭐 새롭게 팹 건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장비냐 소재냐 얘기가 많은데 지금 확실히 장비가 좀 대세인 시기가 제대로 온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코미코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에도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547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HD건설 현대건설기계네요. 10만 4,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입니다. 자, 현대건설 기계 왜 이리 내리는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라고 여기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근데 건설 기계 쪽은 요새는 이게 뭐 비교적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 좀 되면은 어떤 테마 때문에라도 이 시점에 올라가겠다라는 그 감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감이 안 오는 때인 것 같아요. 가장 애매한 게 현대건설 기계, 현대인프라코어거든요. 맞아요. 네, 진성TC 이런 기업들인데 네. 우리가 중기계 관련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중기계 관련주는 우리가 재료가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처음 생각나는 거는 재건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건설 경기 쪽에 이제 우리가 부합되는 건설 쪽.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남북 경협 쪽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건설 기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밸류업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점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현대건설 기계가 오늘 8월 달에 좀 쉬었던 지금 차트 먼저 좀 보시게 되면요. 들어가신 구간이 여긴 것 같아요. 네, 지금 8월 초인 것 같은데 8월 초부터 시장이 굉장히 좀 루즈하게 계속해서 흘러내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굉장히 좀 러우가 휴전을 할 것이다. 네, 전쟁 종결할 것이다. 저도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듭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시내를 또 공격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섰는데도 공격을 한다는 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얻을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얻을 러시아의 심산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9월 달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은 지금 우리가 걸어야 될 재료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 기사화가 다시 또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을 때 정리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7월 말에
나왔던 정도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굉장히 항상 건설 기계 쪽으로 바이럴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또 8월 달 내려간 만큼 다음 달에 또 기회가 될 거니까 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포커싱 잡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LNF요. LNF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5,000원에 10%예. 85,000원에 10%.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네. 이번에 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흐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LNF가 또 악재가 이틀 연속으로 좀 나왔죠. 예, 그 어제는 거의 걱정이 돼가지고요. 맞아요. 재무 건전성이었고 오늘은 이제 테슬라 출하량 때문에 또 한 방을 또 맞았는데 일단 제가 박철순 대표를 연결해서 상담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LNF가 추세가 되게 좋았어요, 최근에. 네. 야, 근데 이렇게 한 방을 또 맞네요. 일단은 사실 LNF가 지금 하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2차전지 내에서는 가장 탑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쵸. 일단은 네네. LFP 쪽 사업을 너무 빨리 시작을 했고 경쟁사 대비해서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을 빨리 선점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높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 내에서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종목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적자 기업들이 태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신주행권 사채 때문에 조금 이 부분도 좀 노이즈가 좀 생기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라면 저는 지금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월요일 날 장에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좀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이 악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영이 됐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하락을 보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평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평단을 낮추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10%시니까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단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 확실하게 보시면서 그때 매수를 딱 하시면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를 눈으로 안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편안하게 매입 많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은 매도를 통해서 지금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가격으로 평균 단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단기 노이즈를 좀 피하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현금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되기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탑픽은 맞습니다. 단기 노이즈만 피하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재매수를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유 자금이시라고 해서 나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추가 매수는 확실히 반등 보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잠시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F 전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것 한번 볼게요. 박관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이거 빠른 전략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는 15,400원에 하셨습니다. 일단 KRX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득 그리고 3%의 비중을 담으셨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호재로 엄청 올라갔다가 여기 유상증자를 갑자기 또 하는 바람에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만 11%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했던 것까지 빠진 걸 생각하면은 거의 20%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서 박관성님께서 엄청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떨어진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건 장 마감하고 공실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기분이 나쁜 상태일 것 같은데 이제 설레가 또 로보테즈가 어저께 바로 또 유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말아 올린 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유상증자라는 거는 굉장한 눈치 싸움이고 결국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총이 지금 1,600억 정도 되는데 400억 정도의 일반 공모를 통해서 유증을 했다. 이 정도면은 이 종목이 뭐 하한가를 가거나 그럴 정도의 하한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이 이제야 8월 달에 이제 정말 기지개를 켜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지금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제스토르 이상으로 또 끌고 가겠다라는 점도 부각이 됐고 거기에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 LG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조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또 바이럴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신 상태, 네, 괜찮은 것 같고요. 프리마켓은 프리마켓, 앱턴 앱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9월 달, 8월이 또 저물고 9월 달에 또 수급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연기금도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지 않아서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을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오히려 저가 매수에 기일 수 있겠다 빠지면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상담을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방송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국장에서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고쳐야 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RS 오토메이션 최근에 또 로봇주들의 시세가 한번 불러일으켰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좋은 전략과 시세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2000-4989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샵 2034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오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8,300원에 30%입니다. 18,300원에 30%.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일단 최고가에는 좀 가까운 상태.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이 3%씩 한 3일 동안 2번 정도가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없어져서 이런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최근에 호텔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뭐 호재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가 부동의 1위였던 이제 파라다이스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이제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관광개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파라다이스, GK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 거기에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력 관광객인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로 이제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들. 그 다음에 제주도 외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오봉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조트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석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번에 연휴가.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뭐 지금 뭐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뭐 대외적인 리스크에는 가장 강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약간의 차별화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비중이 30%나 들어가 계신데 오히려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GKL 이렇게 함께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지금 오히려 20% 빼셔서요. 10%는 파라다이스, 10%는 GKL 넣으셔서 하나씩 입절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무료 방송이나 네이버 밴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밴드 최현범 검색하시면 바로 또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뉴스 다 시청하시고 이제 월요일 되기 전에 뭐 할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저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 주 바로 준비하시면 바로 또 도움이 되시니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보러 1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